자, 이제 2편인데요. 우리가 이제 보험 법규 등록에 관한 문제들에 해당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약관이나 보험 법규에 관한 내용들인데요. 자, 여기서는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요 등록제도 이 부분은 반드시 시험에 나오는 단골 메뉴입니다. 등록에 대해서는. 자, 그리고 우리가 상대적으로 1편, 2편은 지문이 3개, 삼지선다형이기 때문에 문제가 좀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대신에 우리가 쉬운 대신에 범위가 많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보험이라고 하는 모집을 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내용이 되니까 여러분들 그런 부분들은 좀 잘 기억하실 필요도 있는 부분이니까 그냥 제가 설명드릴 때 우리가 시험에 자주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좀 잘 보십시오라고 하는 부분을 진짜 잘 말씀대로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틀린 것 고르는 문제인데요. 자, 우리 말소는 보험회사를 통해서만 우리가 이제 시험 문제 풀다 보면요. 요령이 생기는데 언제든 이런 용어들이 나오면 실은 틀릴 확률이 많아요. 틀릴 확률이 높아요. 반드시 틀린 건 아니지만. 근데 말소는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등록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보험회사를 통해서만 할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를 통해서만 등록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말소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직접 서류를 준비해서 직접 말소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니까 말소는 여러분들도 할 수 있다. 직접. 그죠? 개념은 말소는 우리가 등록이라고 하는 거는 등록하고 말소, 우리가 말 나온 김에 등록하고 말소는 전부 다 협회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보험회사하고 협회하고 등록하는 것을 등록하는 거 등록이라고 하고 말소라고 하는 것은 협회에 우리가 기존에 여러분들이 모집인 자격이 들어가 있는 부분을 등록된 것을 취소, 해지하는 것을 우리가 말소라고 합니다. 대신에 여러분들하고 보험회사하고 관련돼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제 보험회사에 위촉된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보험회사에 그런 위촉된 것을 보험회사가 여러분들한테 해촉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실제로 모집할 수는 없죠. 그 회사에 대해서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모집을 할 수 없는데 그 보험회사는 어떻게 합니까? 그거를 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것을 말소까지 해야 여러분들이 다른 데로 옮길 수 있습니다. 해촉만 한 상태에서는 여러분들이 다른 데로 옮길 수 없다. 그런 내용도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2번 문제입니다. 우리 보험중개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고르는 문제입니다. 틀린 거. 자, 우리 자산이 부채를 초과하는 법인은 자산이 부채를 초과하니까 얼마나 좋은 회사입니까? 그죠?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면 불안한 회사지만 자산이 부채를 초과하니까 될 수 없는 게 아니라 당연히 될 수 있다. 자, 요거는 어떻게 보면은 보험중개사에 관해서는 용어에 대한 그런 말꼬리 잡는 그런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번이 틀린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생명보험 공정경쟁 질서에 관한 협정, 우리가 이제 상호 협정이라고도 하고 협정이라고 합니다. 협정에 관해서는 우리가 위배를 하게 되면 제재금이라고 하는 것을 부과를 하는데요. 우리가 법이나 행정 그런 수칙이나 규칙을 위반하면은 법을 위반했을 때는 벌금이라고 하는 걸 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행정 규칙이나 이런 행정 조항 같은 거를 위반했을 때는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과태료라는 것을 부과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러한 법이나 행정적인 규정이 아닌 내부적인 협정을 위반했을 때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서로 간에 제재금이라고 하는 것, 이렇게 제재해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보험회사나 보험 모집인으로부터 받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걸 제재금이라고 하는데요. 통상적으로 우리가 제재금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는요 100만 원 정도, 100만 원 이하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모르시면 보험 상호 협정에 의한 제재금 규모는 모집 시 계약당 100만 원 이하의 제재금을 부과한다. 그러면은 2번이 200만 원 이하니까 200만 원이 아니고 100만 원이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제재금의 규모는 통상적으로 200만 원도 있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걸 다 기억하지 마시고 시험 문제에 나오는 제재금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100만 원 이하의 제재금을 부과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우리가 협정에서 위반했을 경우에는 과태료나 벌금이 아닌 제재금이라고 하는 것을 부과한다라고 하는 거 하나만 더 같이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수인증 설계사는요, 여러분들 반드시 나오는 시험 문제입니다. 예, 무조건 다 암기하시면 되겠고요. 여러분들 맞는 거니까 우리가 동일 회사에 3년 이상 재직해야 되고 그 다음에 월납초에 보험료가 80만 원 이상 또는 연소득이 전속 평균 이상 일정 정도의 실적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기준이 뭐냐면 월 평균 80만 원 이상, 연소득이 전속 설계사 평균 이상이어야 되고, 자, 13회차 유지율이 얼마요? 90. 25회차 이상이 80. 이렇게 돼 있습니다. 90, 80. 13회차 90,
25회차 80% 이상의 유지율을 유지한 설계사. 그러니까 그만큼 고객 관리를 잘하는 그런 설계사에 해당한다. 이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반드시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이 우리 우수 인증 설계사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나오는 시험 문제니까 여러분들, 예, 범위도 많지 않습니다. 몇 가지 안 되고요. 늘 나오는 문제가 나오니까 꼭 기억하셔서 같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15번 문제입니다. 알맞게 연결된 거. 우리가 예금보험 제도라고 하는 게 있죠. 우리가 이제 우리 금융기관이 어떤 금융사고에서 파산이 되거나 아니면은 인허가가 폐지가 되거나 아니면 하여튼 그런 우리 예금 지급이 정지가 되거나 불능인 상태가 발생한 것을 우리가 금융사고라고 하는데요. 그런 금융사고가 발생하면 우리가 계약자들이 보험 소비자들이 너무 큰 피해를 보니까 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어떤 제도를 두고 있냐면은 예금보험공사라고 하는 외부의 공공기관에다가 예금보험료를 납입을 해서 그 사고가 났을 때 우리 계약자에게 예금자 보호법에 의해서 1인당 5천만 원 한도로 해서 보장해주고 있는 제도가 있죠. 그렇게 운영을 하는 제도로 법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냐면 예금자 보호법에 의해서 우리 금융기관이 예금 보험료를 내서 보험금을 받는 개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예금자 보호법, 그 다음에 예금 보험료 다 이것들을 어디다가 하냐면은 예금보험공사라고 하는 외부에 우리가 예탁을 하는 거죠. 보험료를 내는 겁니다. 보험료를 내서 그 보험금을 통해서 우리가 개인의 예금자 보호 인당 5천만 원 한도의 범위 내에서 우리가 보호를 보장을 받고 있다. 같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기공시에 대한 내용으로 설명으로 틀린 거. 자, 우리 정기공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공시 기간이 있는데요. 공시를 언제까지 해야 되는데 임시결산 공시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통상적으로 분기별 임시결산 공시라고 하는데요. 분기별 공시니까 분기라는 게 3개월이니까 통상적으로는 2개월 이내에 공시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언제까지 공시하면 됩니까? 그 다음까지만 공시하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상반기 임시결산 공시는 언제까지 하면 되는 거냐면 우리가 3분기까지가 아니라 상반기 임시결산 공시는 당해 연도 결산 공시 전까지 공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상반기 임시결산 공시는 우리가 그 다음 3분기가 아니라 해 당해 결산 공시 전까지 공시하게 되고 있다. 자, 요거는 조금 우리가 혼돈을 줄 수 있잖아요. 1분기는 예를 들어서 상반기까지 해야 되고 이런 기준이 있으니까 당연히 2분기도 3분기까지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2분기라고 하는 부분은 상반기니까 상반기 임시결산 공시는 언제까지 한다고요? 예, 당해연도 결산 공시 전까지 공시한다. 같이 우리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17번 문제입니다. 우리 보험민원은 타 금융업권과 달리 우리가 악성 민원인이라고 하는 거 있죠. 악성 민원인에 의해서 남용될 용의가 큽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험료를 내고 보험금을 받는다고 해서 실은 죄의식이 좀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내가 낸 돈을 내가 돌려받는다라고 하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그런 죄의식이 좀 떨어지는데 그런 거를 이용한 악성 민원인 우리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조금 더 유식한 표현으로 뭐라고 하냐면 문제행동 소지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악성 민원인에 의해서 남용될 소지가 크다. 그거 같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종신형 연금보험의 보험차익 비과세 요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고르는 문제인데요. 자, 이런 문제가 굉장히 구석에 나와 있는 문제입니다. 이런 실은 연금보험의 보험차익 비과세는 자주 나오는 문제이긴 한데 이런 지문들은 많이 나오진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요거는 단순해서 그냥 암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매년 수령하는 연금액이 2배 이내가 아니라 3배 이내다라는 거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 3배 이내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우리가 자기가 낸 돈에 대한 연금을 수령하는 거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초반기에는 좀 많이 필요할 수 있잖아요. 뒤로 가면서 적어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는 2배가 아니라 3배 이내라고 하는 부분으로 여러분들이 연금 수령 한도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그냥 기억하시면 더 좋겠다라는 말씀이고요. 연금보험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시험 문제에 좀 자주 나오는 그런 편이니까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연금소득 과세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고르는 문제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단순한데 좀 쉬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70세 미만인 경우에는 우리가 4%가 아니고 5%죠. 자, 우리가 70세 미만 5%, 80세 미만 4%, 그 다음에 80세 이상 3%를 적용하죠.
그죠? 70세 미만 5%, 80세 미만 4%, 그 다음에 80세 이상 3%. 여러분들 요 5%, 4%, 3% 같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20번 문제인데요. 우리가 이제 보험 설계사 세제라고 하는 부분은 반드시 나오는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시고요. 이 부분 범위도 적고 나오는 문제가 정해져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보시면 좋겠습니다. 해당하지 않는 건데요. 우리가 이제 간편장부 대상자에 해당하는 내용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신규로 사업을 한 경우 하나, 그 다음에 7,500만 원 미만인 경우 둘,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간편장부 대상자라고 해서 바로 원천징수해서 우리가 연말정산을 하면서 원천징수하면서 세금 정산이 종료됩니다. 근데 이제 7,500만 원 이상이 되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은 간편장부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고 나중에 그 다음에 5월 달에 여러분들은 종합소득 과세 신고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요 두 가지 조건은 간편장부 대상자에 해당하는 거고, 과세기간에 대한 다른 보험회사로 이직해도 여러분들이 다른 보험회사하고 여기서 벌어들인 거하고 다른 보험회사에서 벌어들인 금액이 7,500만 원 넘으면은 간편장부 대상자가 아니라, 예, 여러분들은 종합과세 신고 대상자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회사로 이직한 경우에 해당하는 부분은 아니다. 그래서 간편장부 대상자가 되는 경우는 신규로 사업을 하는 경우 하나, 그 다음에 7,500만 원 미만인 경우 둘, 이렇게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2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